안녕하세요. 덕후와이와이 김대충 조씨입니다.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오늘은 좀 핫한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뭐냐면 칸의 총아 천재감독이라고 불리는 퀘벡 출신의 감독 겸 배우 자비에 돌란, 그는 정말 천재일까? 아닐까? 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왈가왈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저희 둘의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저희의 사견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생각해 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이게 천재일까 아닐까 하는 주제가 이게 되게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오는 주제가 맞아요.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영화가 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었나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심사위원을 상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칸에서 밀어주지? 라는 의문점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 사람 천재야 아니면은 진짜 칸에 심사위원들이 밀어주는 그런 그냥 젊은 스타 감독이야 이렇게 좀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흥미있는 주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실은 천재일까 아닐까 보다는 장점이 뚜렷이 있고 단점이 뚜렷하게 있을 테니까 조금 그냥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말 빼신 거 아니죠? 그는 너무 팬이 많아. 그쵸. 근데 팬이 많을 만한 영화이기도 해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희가 장단점을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천재라고 불러도 천재가 없다 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돌라는 천재다. 왜냐면 천재라면 조금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그 이상을 해주는 사람을 천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자비의 돌라는 조금 누구나 느낄 법한 보편적인 감정을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달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되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천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보편적인 감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는 드라마 장르의 탁월한 감독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천재라는 게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특히 자비의 돌라는 그거를 되게 영상 언어로 영화적으로 타결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천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천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돌란 영화에 크게 흥미를 못 느낀 사람이기는 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돌란의 재능을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고 분명히 훌륭한 스토리텔러이자 감각적인 연출가라는 점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천재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천재보다는 좀 재능이 있고 시대를 잘 타고난 스타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그럼 천재가 되려면 어떤 게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천재는 영화 감독에 한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관객으로 하여금 띵 하는 구다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돌란 영화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비의 돌란은 감각적이고 기교도 뛰어나고 되게 드라마적으로도 되게 보편적인 거를 되게 잘 하는 감독인데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저도 원래는 이제 조금 더 묵직한 여운이 남는 영화를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 자비의 돌란은 그런 걸 안 하는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찰나의 감정을 되게 영상화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는 감독에게 넌 이걸 하지 않으니까 부족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과한 잣대라고 생각을 해서 과한 잣대. 그러니까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시도하지 않는 감독에게 넌 이게 부족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될까 싶은 마음은 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장점이 뚜렷한 감독이고 자기 세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되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감독이 얼마나 될까 싶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천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자비의 돌란이 89년생이에요. 진짜. 맞아요. 89년생이 칸에 가면은 솔직히 추앙받아 마땅하죠. 저도 너무 인정하고 테마도 솔직히 되게 뚜렷하잖아요. 자기 정체성도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정체성도 들어가 있고 가족 이런 테마가 굉장히 뚜렷한데
그 경험에서 비롯된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감수성이 돋보이는데 저는 그 초기작들을 보면 약간 자의식이 많이 과잉되어 있는 그런 것 얘기도 같아요. 많이 듣죠. 좀 자기애가 좋은 뭐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만큼은 자의식이 과잉되는 순간을 좀 절제를 할 법도 한데 좀 자의식 과잉이 좀 과했던 것 같고 그 시기에. 그리고 때때로는 그게 좀 너무 흘러 넘쳐서 영화에서 영화 전체가 되게 조심스러워.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작을에서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뭐죠? 마티악스와 막심. 그거 보셨죠? 저는 봤는데 거기서는 근데 힘을 많이 뺐대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성장하는 모습도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네, 자비의 논란의 뭐 장점을 조금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되게 다작이라고 할 만큼 되게 꾸준히 영화를 내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2009년에 데뷔작 그 I Killed My Mother로 데뷔를 한 이후에 되게 꾸준히 지금까지 뭐 1년에 한 편 정도씩은 작품을 내놓고 있는 감독이고 이번에는 되게 많이 기교나 이런 거를 많이 덜어내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자신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떤 이제 퀴어라는 그 소재가 명확하고 좀 정체성이 흔들리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담백하게 표현을 하려는 게 되게 돋보였고 그러면서 되게 명장면, 클라이맥스 같은 명장면에서 되게 뭐 사람의 마음을 확 찌르는 듯한 그런 뭐 클라이맥스도 적절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성장적인 측면에 봐서도 젊은 감독이지만 되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번에도 그의 장점이 되게 잘 드러난 게 뭐 약간 물론 엄청 뭐 진짜 뭐 이견 없이 천재다 하려면 되게 뭐 오차없이 완성도가 높으면야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호불호도 약간 있는 편이고 근데 되게 어느 장면이나 클라이맥스나 뭐 둘이 뭐 갑자기 마음을 깨닫고 키스하는 장면이라던가 마지막에 뭐 서로를 보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힘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분명하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나 이게 좀 이견 없이 이거 명장면이다 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예술적인 가치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영화를 그러니까 저는 최근작을 보고서 되게 더 좀 좋게 평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작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맞아요. 설득되잖아요. 또 아니. 말 너무 잘해 씨. 맞아요. 그러면 조금 뭐 자비의 논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단점이라고 하나? 좀 많이 지적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각적이라고 해서 또 새롭냐를 좀 맞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감각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로렌스 애니웨이나 마더랜다 봉준호죠. 마더 마더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작두 썰어. 그런 영화를 보면 전 개인적으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감각적인 연출, 음악 편집 그리고 정말 비주얼 아티스트인 게 돌라는 맞아요. 색깔 엄청 잘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뭐 뮤비 감독만큼 되게 아름다운 색감도 그렇고 음악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뮤비를 또 찍기도 하고 근데 2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가 본 조심스러워. 이미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페드로를 알모도바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로렌스 애니웨이는 특히나 테마적인 면도 그렇고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되게 많이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거장들보다 물론 어린 나이에 굉장히 여러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서 천재라고 불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가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총화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 그럼 20년 전 알모도바르 혹은 그 이전의 거장들의 작품보다 뛰어나냐라고 본다면 천재냐 아니냐만 두고 본다면 저는 그래서 천재는 아니다. 그냥 시대를 잘 타고난 힙스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사람들이 힙한 스타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되게 젊은 층들의 팬이 되게 탄탄한 게 그니까. 장점이긴 하죠. 근데 그쵸, 그것 그쵸.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정말 세계적인 거장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네. 아, 정리를 잘해주시네.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게 스타일이 되게 뚜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마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그 1대1 화면 비율을 사용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열어볼까?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되게 1대1이라는 정말 네. 극단적인 화면을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의견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스타일이 앞서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뭐 답답함을 위해서 되게 뭐 이 자체가 그냥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함을 위해 1대1 화면이라는 극단적인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뻔하다. 예측 가능한 뭐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주십니다. 근데 그 1대1 때문에 되게 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 안에 등장인물들도 코너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뻔한 거에 마음이 가나 봐요. 저는 이렇게 그 여는 장면에서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 찰나의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정말 쾌감 같은 거를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젊은 층에 이런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저는 되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을 했고 되게 실험적이었고 그게 유효적절했다라고 생각은 해서 저는 어쨌든 좋게 본 입장이고 근데 진짜로 이런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되게 뭐 다 갇혀있는 사람의 그런 현실을 그냥 이렇게 영상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로렌스 애니웨이도 이렇게 비율 적게 해가지고 돌란이 확실히 그런 쪽에 특화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되게 뭐 클로즈업을 막 극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맞아. 막 그런다고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영화가 그랬었거든요.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맞아요. 그런 인물의 뭐 답답함이나 그런 감정에 되게 갇혀있는 그런 거를 확실히 좀 실감하게 해주는 조금 극단적인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감독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마미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마미 개봉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렇다고 어리진 않아요 제가. 진짜 TMI. 근데 제가 마미 개봉할 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그게 좀 획기적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쵸. 그래서 제 대학 동기들이 카톡 프사가 다 마미 이거 그 남자 주인공이 이거 여는 맞아요. 장면이 진짜 다 쫘라라락 그거였던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먹히는 게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연다는 거를 혹시 뭐 안 보신 분들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1대1 비율로 하다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자유를 막 순간 만끽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같이 화면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서 되게 쓰이면 안 되는 장면이죠. 왜냐면 몰입을 깨트리는 장면이고. 그쵸. 금기시되는. 네.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또 그게 잘 느껴지고 설득.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근데 뭔가 뭐 되게 뻔하게 사용하는 패턴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의 클리셰? 클리셰란 단어가 더 클리셰야. 아무튼 갑자기 화났어요. 어쨌든 돌란이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조금 뚜렷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볼 겸 우리가 돌란에 대해서 한번 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돌란이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좋은 뭐 명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젊은 관객층 외에 좀 절 연령대에 걸쳐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공감하고 좀 환호할 만한 영화를 내놓을 시점이 되지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돌란이 그는 숙제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풀어야 할 숙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긴 저희가 앞에서 계속 젊은 층, 젊은 층들에게 이로운 반응을 끌어냈다, 열광했다 이런 식의 단어가 계속 반복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분명 한계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좀 마무리로 한마디 이렇게 뭐 돌란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자면 어쨌든 이렇게 매 영화마다 일정 수준의 이상을 작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자신의 인장이 뚜렷하게 찍혀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이 감독을 뭐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자비의 돌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